드디어 은쿤쿠가 히어리고가 나왔습니다. 부상도 있고 본인의 의지 때문에 여름 합류로 결정이 난 것 같은데요. 은쿤쿠의 자세한 장단점이나 역할은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은쿤쿠를 제외하고 첼시랑 링크나는 자원은 누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건 이적설을 정리한 거인 만큼 선수의 장단점이나 가능성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바르디올입니다. 현재 로마노는 은쿤쿠의 딜은 끝났고 비벨과 그바르디올을 언급했는데, 비벨은 말 그대로 라이프치히의 디렉터, 여름부터 이야기가 나오던 자원입니다. 선수를 보자면 그바르디올은 2002년생으로 굉장히 어린 자원에 들어가지만 라이프치히와 크로아티아의 주요 선수입니다. 당장 크로아티아로 뛰고 있는 월드컵만 봐도 캐나다, 모로코전에 풀타임을 소화했습니다. 이렇게 중용받을 수 있는 건 그바르디올의 장점이 빌드업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어떤 팀이든 원하는 왼발잡이의 빌드업이 되는 센터백입니다. 지금 첼시의 3백을 보자면 쿨리발리가 왼쪽을 뛰고는 있지만 본인 스스로도 어려움을 느낄 정도로 왼발잡이가 아니면 그쪽을 소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그바르디올이 해줄 수 있거든요. 게다가 선수가 빠르고 앞선 위치에서 수비하면서 뒷공간 커버도 좋다 보니까 전진성이 좋았던 리디거를 연상케 하지만 아직 리디거보다는 경험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리디거가 나왔을 때보다는 노련함이 부족한 편입니다. 피지컬적인 걸 보자면 185cm이기 때문에 센터백 치고는 크지도 작지도 않은 키를 가졌고 제공거리나 피지컬을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진 않습니다. 가능성을 보자면 PSG, 바르셀로나, 첼시, 토트넘 등 많은 클럽들이 노리고 있고, 첼시만 보자면 로마노가 은쿤쿠 딜처럼 바이아웃이 발동되기 전에 많은 돈을 줘서 미리 데리고 오는 방식을 택한다고 합니다. 그바르디올의 바이아웃은 내년 여름에 발동이 되고 4,300만 파운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첼시가 조금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베나세르입니다. 당장 베나세르는 재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AC밀란, 넓게 보면 세리에는 라리가 PL보다는 평균 주급이 좀 낮습니다. 동료 레앙도 재계약을 하고 있는데 위약금 얘기도 있지만 주급도 세리에에서는 많이 주는 편이지만 PL하고 라리가에선 평균적이다 보니까 조금 그것 때문에 투닥거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베나세르는 2024년에 만료고 판매 얘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첼시 입장에선 조르지뉴, 캉테, 코바치치가 모두 이탈 이슈가 있다 보니까 첼시가 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조르지뉴 자리에서 플레이를 선호하고 볼 간수, 배급, 전진, 수비적인 역할까지 좋고 강의할 수 있는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굉장한 메리트를 갖고 있는 자원입니다. 단점은 첼시 미드필더의 평균 신정이 높지 않은데 이 선수도 단신이라는 겁니다. 제공권 싸움을 포기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던 첼시 미드필더를 고려한다면 첼시 미드필더보다 작은 베나세르는 조금 걸리고요. 2년 사이에 부상이 제법 있다는 점도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구체적인 얘기 없이 재계약이 조금 늘어지다 보니까 첼시 얘기가 나오는 정도인데요. 이거는 아예 베나세르의 재계약이 불발되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가능성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로사르입니다. 포터덕인진 몰라도 카이세도와 트로사르는 꾸준히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카이세도는 7천만 파운드라는 엄청난 금액과 겨울에는 납보 세일이라는 자원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여기집니다. 반면에 트로사르는 몇몇 곳에서 첼시랑 계속 엮고 있거든요. 이유는 지에가 1월에 이탈이 예정되어 있고 지금 첼시 공격진에 문제도 있기 때문에 트로사르의 링크는 식지 않고 계속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가 여러가지 역할이 가능합니다. 윙어도 가능하고 공미도 가능하지만 브라이튼에서 공격적인 윙백도 소화한 적이 있기 때문에 포토가 3백을 좀 더 써야 한다면 여러가지로 이용이 가능한 선수입니다. 특히 강하고 빠른 정확한 크로스를 올려줄 수 있고 킥력이 좋다 보니까 여러가지 역할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 볼키핑, 드리블 능력도 준수하기 때문에 측면에서의 공격력을 살려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단점은 드리블을 종종 치지만 성공 확률이 좀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데제르비가 들어왔을 때부터 조금씩 기복이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존재합니다. 2023년까지 계약이 돼 있고 1년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4년까지 되지만 내년 넘어가면 1년 조금 남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첼시와 트로사르 사이에 구체적인 이적설이 없고 트로사르 역시도 월드컵 이후에 입장을 낸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찌라시성에 가까운 이적설이 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하란입니다. 러시아 리그의 유망주이자 첼시가 여름부터 데려오려고 노렸던 자원입니다. 선수 자체는 플레이메이커 역할에 적합한 선수로 안정적인 패스를 할 수 있고 강력한 킥력을 갖고 있고 선수들과의 연계를 잘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물론 여러가지 재능이 아직 어리고 B클럽 경험이 부족해서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부분들이 잘만 성장한다면 유럽 탑급의 플레이메이커로 자랄 수 있는 재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격도 저렴합니다. 바이아웃이라 그래봐야 1,500만 유로인데 여기에 2,000만 유로를 투자해서 첼시가 데려오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국적 문제와 송금 문제가 있습니다. 러시아 쪽으로 이적료 송금이 안 된다는 부분과 국적이 러시아이기 때문에 취업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 국적 문제는 아르메니아 시민권을 12월에 딴다는 얘기가 있고 문제가 되었던 이적료 송금 문제는 또 첼시 쪽에서 해결 방안을 찾았다고 하니까요. 1월 합류가 가장 유력한 자원을 뽑으라면 자하란을 뽑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은쿤쿠의 오피셜이 나왔고 로마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첼시가 여름만큼이나 겨울이 바쁠 것이다. 그 얘기는 정말 다방면의 선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 선수들 중에 직전감들을 바로바로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첼시가 여름만큼이나 바쁘다면 겨울을 기점으로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이 포터 체제가 좀 더 안정적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라는 희망에서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 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